나만의 상품으로 브랜딩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큰 제품이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리니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발달된 게 있습니다. 대량 판매하려면 리니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 카테고리군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건 이런 부분은 리니만의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요 중국 무역만 25년을 지내오셨고 물류의 허브로 형성되어 발전된 리니 시장의 공장 탐방, 시장 조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시장이나 광저우 시장 말고 리니 시장에 대해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니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국 현지에 사업도 하시고 국내에서도 강의와 컨설팅도 하시다 보니까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섭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호입니다. 한중무역 소개 주신 대로 25년 차이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이주 그리고 우리베레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위에는 이주 무역 유한공사 그리고 리니에는 리니 BNC 유한공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해외직구기업협회 중국 총부 회장직을 지금 맡아서 나름대로 협회 운영을 막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으로 도메로 판다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제가 인터뷰 섭외를 요청드리긴 했지만 정튼다 채널에 출연 제안을 받아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나름대로 제안을 받고 우리 다크맨님의 채널을 한번 들어서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시청을 하고 저도 구독을 누르고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정말 이 정보력을 많이 지금 모으셨고 그 힘이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이런 상황을 보고 같이 참가하신 분들을 보면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산동성 리니시를 다크맨님 쪽을 통해서 소개하면 참 좋겠다, 효과가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소개에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긴 했는데 현재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현지에서 그 리니와 위에에서 한중 무역이라는 개념이 좀 최근에는 일반 무역이랑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이런 쪽에 양방향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물류, 그것도 양방향 물류. 그러니까 저는 수입도 하지만 수출 쪽으로도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방향 물류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 더는 그 판매자분들, 한국의 바이어분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소싱도 해드리고 뭐 필요하면 구매 대행, 더 나아가서는 수입 대행까지 한국에 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수입 대행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는 흔히 그냥 표현하기를 올인원 서비스 뭐 이렇게 판매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판매만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라는 그런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나 이 물건 찾고 싶어요 라고 이미지만 던져주셔도 저희가 그거를 소싱하고 특히 리니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소싱을 대부분 외람된 얘기지만 이후에서 무역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좀 게으러지셨나? 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데 그분들도 1688에서 찾으세요. 1688 찾아요? 시장까지 안 나가시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능한 한 이 산동성에 있는 공장이 있다면 직접 공장까지 찾아내서 방문해서 그 제품을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리니 씨는 중국 동부 산동성에 위치해 중국 물류의 수도라는 칭호를 넘어 전 세계 물류의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리니 씨는 좀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중국 전체 지도를 놓고 치면 중국 동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닷가를 인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조 옆에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중국의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제 물류 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지만 중국 내의 최고의 물류 도시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로서는 남북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다, 허브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물류의 시작이 1900 대략 3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 이제 청나라 이후에 근대화되면서 그때도 이제 슬슬 어떤 교통수단이 트럭이나 이런 게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광동에서 나오는 물건을 동북 삼성으로 보내고 이쪽 화동 지역에서 나온 물건을 시장 우르무치 쪽으로 물건을 보내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30년대에는 제대로 된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 은행이 없던 시절에 네. 우리도 초기에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네. 돈이 오고 있어 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중국에서. 돈이 오고 있다. 네, 돈이 오고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럭 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면서 돈을 받아다가 그쪽에다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래서 돈이 오고 있다. 그 표현이 거기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졌던 게 그 리니의 화물 기사들의 역할이었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면 물건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물건이 잘 나가 그 물건을 갖다 나도 팔아볼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물류도시 플러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꽤 큰 도시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리니시가 인구가 1140만이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강원도 면적과. 예, 그러니까 한 개 시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엄청난 그런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네네. 또한 차로 1시간 채 안 넘는 거리에 곡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프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맹자 탄생지예요. 출생지. 그래서 역사도 네. 무지 오래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해가 네. 왕이지 선생이 태어난 곳이고요. 또 뭐 우리가 많이 접했던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태어난 곳이고. 제갈공명. 네,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가 있는 도시. 역사 깊은 도시네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니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중국의 최초 도매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리니 시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물류 도시면서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30년도 이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EU 같은 경우는 나름 계획 시장입니다. 네. 중국 중앙정부가 이웃시가 그 분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네네. 농사짓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그 놀이기구 뭐 이런 부분 작은 부기 소고라고 하는 건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해서 중앙정부 쪽에서 야 얘네 쪽에다 한번 시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이웃시는 생산하는 게 많지 않지만 주변에 절강성 주변에 닝보, 온주, 웬도우, 타이조우, 리수이 이런 여러 개 도시가 생산 도시입니다. 항저우 이런 데가. 그래서 그쪽에 있는 물건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한 게 1980년도입니다. 80대 초. 80대 초.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금은 푸텐 시장이지만 그전에는 이후 소상품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80대 초반에. 네네. 근데 반면에 리니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도 말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후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단지 하나는 이후나 광저우는 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접근이 빨리 이루어졌던 거고 리니는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을 겨냥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웃 시장이랑 광저우 시장은 좀 글로벌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광저우는 아무래도 우리 홍콩이라는 곳 그 지역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서 예,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했고 네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저우에서 가보시면 그 비행기나 선박이 미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가는 모든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광저우는. 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었고 네. 제가 이후를 1998년도에 처음 들어가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 분들이 한 20여 분밖에 없었고 주로 있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 파키스탄 그리고 대만 화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이 들어가면서 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온라인이 막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런 전파력이 빠른 온라인으로 전개가 되면서 한국의 동포들, 남미, 중미, 북미, 미국 이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액세서리 부분에서 워낙 이유가 강세였기 때문에 근데 그 또한 한국 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러면은 이유랑 광저우는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우리 한국인 분들도 많이 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리니 그쪽에서는 한국인 분들이 거의 별로 없겠네요.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네. 제가 5월 말에 해서 6월 달에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거의 없으세요. 손에 꼽을 정도,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기업밖에 없고 또 네. 그분들은 대부분 제조를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무역 쪽에는 좀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러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 제조, 물건 물건을 만들러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무역과 관련된 거로는 거의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처음인 걸로 리니 시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국내 쪽에서는 대표님이 리니 씨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리니시에서 알려지는. 예, 뭐 서로 술 먹다가 우스갯소리로 저도 얘기를 하고 그쪽 쪽이 야 너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뭐 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리니 시장에는 155개의 전문 도매 시장이 있는데요. 예, 예. 저는 그 중에서 2위완, 400원 모든 상품이 400원이라 하던데 생활잡화부터 장난감, 패션 소품까지 없는 거 찾는 게 더 빠른 곳인데요. 그러면은 품절은 어떤가요, 그러면? 품절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올 3월 달에 네네. 그 2위엔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상가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하우토바오라는 회사인데요. 그 사장이 한국을 왔었어요. 네네. 예, 리니시 정부가 경제사절단 식으로 와가지고 한국 시장을 보고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따로 그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네네. 야 한국에는 다이소라고 있어. 근데 그런 쪽처럼 너도 한국에 진출을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이소라는 업체인데 한번 구경을 가볼래?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저희가 광화문 시청 쪽에서 저녁을 먹고 덕수궁 옆에 보니까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다이소를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더니 해볼만해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볼만하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품 자체의 품질은 비슷합니다. 다이소랑. 예, 품질은 비슷한데 아직까지 다이소보다 떨어지는 건 제품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포장 디자인 그 부분이 다이소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국 분들이 제가 지금 많이들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서 계속 그거를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한다면 충분히 다이소와 떨어지지 않는 품질과 디자인을 가지고 다이소보다는 싼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예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이소, 우리 국내에 가장 저가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매장인데, 근데 다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시작했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이런 상품 보려면 다이소를 많이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일본은 보면은 천냥이라기보다 거기는 이제 백인샵 몇 가지 프랜차이즈가 있어서 큰 백인샵 같은 경우는 일본 전역에 한 3,000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업체 하우토어라는 업체도 중국 전역에 약 3,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인샵의 장점이 뭐냐면 대량 구매를 공장한테 직접 하고 그거를 작은 마진을 통해서 가맹점한테 뿌리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얘네 쪽도 그 중국 지금 리니 업체도 그런 구조를 이미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앞전에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도매 시장 하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이유 시장이랑 광저우 시장인데 난 그 말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 많거든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더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리니 시장이랑 이 두 시장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U랑 광저우는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한국인들의 적극성에 의해서 글로벌화가 빨리 이루어졌던 거고요. 2000년대 초반서부터 글로벌화가 이루어진 거고, 리니 시장은 국내 내수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도시였기 때문에 글로벌화를 안 했습니다. 제일 근접성이 좋은 게 아무래도 한국이다 보니까 그치. 한국 쪽과의 교류를 원하고 한국 분들이 오시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앙은 물론이고 리니 시정부가 여러 부분에서 업무를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아까 그 물류의 허브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까지 저희가 정부의 약간의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이로운 점들 그거를 활용하면 저희는 한국이 빨리 중국 시장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 제품을 쉽게 소싱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한중간의 허브 도시로서 물류 허브 도시로서 리니시가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 안에서도 크게 많이 알려졌는데 글로벌까지 가면은 더 크게 확장돼서 많이 알려지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EU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드는데, 물론 EU는 주변에 항저우, 상하이라는 국제 도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점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산동에서 칭다오나 제남이나 이런 데도 지금 글로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정말 에피소드인데 그 과거에 한 15년 전에 평택 부시장이 리니시를 방문을 했는데 리니 부시장이 만찬 중에 일부러 평택시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15년 전에 평택시가 인구가 28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도시는 28만 명이다 했더니 리니 부시장이 웃으면서 우리는 트럭 기사가 20만 명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가 물류의 허브 도시였던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그 지역 전체에 28명인데 중국 리니시의 트럭 기사만 2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알리테무가 이제 막대한 자본력 저가 좀 상품 마케팅으로 소상 상품으로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대량 판매하려면 리니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 카테고리군을 추천하시는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워낙 물류를 하다 보니까 물류의 변화가 우리 쪽에서도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네네. 지금 알리테무도 준비를 하는 거지만 거기는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될 부분이 지금 많이 사입 쪽으로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경쟁력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입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네. 사입을 해서 중국에다 놓고 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배대지들이 역할을 그런 걸 하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걸 전문화시키는 3PL을 중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 더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쿠팡의 쿠팡 그로스 이런 부분도 중국 현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저희는 이미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을 잘 고리를 시켜주시면 네네. 나름대로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카테고리 부분에서는 꽝쪼랑 이유와 겹친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소상품 쪽에서는. 네네. 하지만 리니만의 특색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적인 건 산업 소비재도 있고 그다음에 네. 건축자재. 건축자재. 예, 이런 부분은 리니만의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심지어는 이유 상가의 매장 주인 사장들이 리니에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리니랑 리니 주변이 더 쌉니다. 이유 쪽에서 지금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지금 이유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시급을 주는 그런 일당직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물가가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음식값도 그렇고 리니는 리니 자체도 싼 뿐더러 리니가 산동의 서쪽이거든요. 네. 거기 바로 옆이 하남성입니다. 하남성. 예, 거기가 산동보다 또 물가가 15%에서 한 20% 싸요. 인건비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조한 물건들이 또 리니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제품군으로 저희는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공장 물건을 받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오시는 한국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지금 촬영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유랑 그 리니랑 물가 차이가 아까 많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액수만 들어봐도 많이 차이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일단 우선 놓고 보면 네네. 저도 이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가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99년도에는 진짜로 시간당 인건비가 네. 1시간에 1원 50 이랬어요. 예, 그때는 99년도에는. 예. 근데 지금 좀 1인당 시급이 네. 거의 18원에서 22엔 정도 해요. 예. 그만큼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지금 리니는 약 12원에서 15원 사이. 그러니까 높은 걸 쳤을 때도 거의 25% 가까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자체에서. 25% 정도 저렴하다. 예. 훨씬 싼 거죠. 그리고 물류 비용에서도 전체적인 걸 따지고 보면 그 물건이라는 게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합쳐지고 해야 되는데 물류만 놓고 봤을 때도 한 15%에서 20% 정도 코스트가 다운된다. 물류비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 가격에서의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최소한 10% 이상의 차이가 나고 공장 직거래만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20% 이상 차이 나는 그러니까 1688보다 20% 싼 물건을 수급이 가능한 거죠. 168보다 더 싼? 그렇죠. 예. 그렇군요. 와, 이거 잘 활용을 좀 해야겠네, 이게.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하고 단톡방도 운영하고 하지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대신 이게 중생활 25년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어떤 방이나 이런 데서 정보만 얻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꾸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그런 거를 저는 방지하고 싶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쵸.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모임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개도 하고 또 아니면 참관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중국도 참관하고 네. 그래서 정말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중에는 구매와 판매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집합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이제 바람인 겁니다. 진짜 말씀 이게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단톡방 운영하지만 정보만 캐고 그냥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네, 같이 참관해서 같이 시장 조사도 하고 번개 모임도 같이 참석하고 하면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지 않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하나 운영합니다. 뭐 회원수 얼마 안 되는데 네네네. 리니 시장 개척단이라고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저희 방에 지금 말씀드린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전원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아닌 분들은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이틀 3일이 지나도 안 하시면 바로 퇴방 조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이름은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치. 예. 이름은 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그치. 이름마저 안 밝히는 사람과는 뭐 같이 못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원 실명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요청을 해서 링크를 받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그 리니 시장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이제 공지도 뭐 포스터도 준비하고 예. 계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도 링크가 있으면은 저한테 주시면은 고정 댓글로 달아서. 예.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이 나갈 시점이면 마감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처음만 아니라 나중에 4분기쯤이나.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10월 17일 날 아까 말씀대로 수입 수출하시는 분들 한 55, 6명 분들이 이미 거의 마감 상태로 그쵸, 가기로 했고, 다음 준비는 저희가 지금 빨라야 11월 말일 것 같아요. 아니면 12월 초. 그러니까 너무 지나면 추워지기 때문에 네네. 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한번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이번 같은 경우는 인지시정부가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EU 한 번 갔다 오는데 항공료 빼고도 60만 원에서 8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맞아요. 받고들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4박 5일 정도 시장 조사하고 업체들 1대1 상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정말 무역 상담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행사를 한번 계속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행사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네. 가서 시장 투어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뭔가 좀 정말 시장을 파악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기획하면 제가 다크님께 말씀드리고 회원분들이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뭐 준비를 한다든가 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네. 딱 두 가지 한번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배대지 예. 물류 서비스, 아까 올인원 서비스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서비스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이 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리니 시장을 또 방문을 한다고 모집하고 있다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 저는 다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물류든 무역이든 물량이 모여야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쵸.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처럼 신뢰하는 사람끼리 모여야지. 신뢰하는 사람끼리 예,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서 그것만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배대지는 운영을 외화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 현지의 3PL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제가 세팅은 중국인 10월 국경절이 있거든요. 10월 초에 1일부터 7일 사이 국경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지나고 10월 10일경 좌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월 달에 저희 창고에다가 물건 입고 시키실 분들 하십시오 하고 10월 10일 가능한 한 10월 10일 날 맞추려고 그래요. 쌍십절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두면서 그래서 하고 싶고, 그게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는 같이 우리 다크님이랑 같이 좋고 다른 분들도 좋고 해서 자 한국에서의 10일 11절을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이벤트도 준비 중이시구나. 예,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해야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대신 그 전에 주시면 저희가 공장을 직접 컨택하고 네. 가격을 조정하고 예, 하는 방법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계신 분들 진짜 신뢰만 잘 쌓고 간다면 대표님께서 많은 이벤트들 준비하고 있다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돈을 번다는 것도 이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에 끌려가면은 이제 번아웃도 오고 힘드니까. 그래서 거꾸로 많은 제안을 또 해주시면 좋고요. 네. 예, 제가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나이도 먹고 해서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니까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네. 중국 현지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 현지 쪽의 친구들이랑, 그리고 대신 하나 더 뭐 또 내세운다면 저는 중국 현지의 젊은이들이랑도 일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젊은이들끼리 네네.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교류 연결까지. 예, 그러시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타 채널에서 좀 참고했던 내용인데요. 예. 대표님께서 리니에서 큰 제품 위주로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큰 제품으로 이제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나만의 상품으로 브랜딩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큰 제품이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리니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발달된 게 나무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무 제품. 예. 나무 제품들에서 우리 지금 1인 가구들 네네. 아니면 신혼부부들 그런 분들이 놓고 할 수 있는 가구 위주의 제품들, 조립식 가구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버 제품, 실버 제품. 예. 중국에서는 양로 제품이라고 하는데 양로 상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놓고 봐도 지금도 많이 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갈수록 활성화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무시 못할 그런 시장. 그런 쪽의 제품들을 서로 같이 개발을 한다면 남들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그 앞전에 리니 시장이나 그 외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커머스 사입을 진행하고 계시는 셀러분들께 25년 선배 셀러 대표님으로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무역은 한 25년 했지만 실적으로 이커머스 관련해서는 한 8년 뭐 이 정도 했고요. 네네. 저보다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 딱 하나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 이커머스 시장이. 진짜 빠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적응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로 작년, 올해 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 이런 중국의 C 플랫폼이 한국을 접근을 했고요. 네. 거기에 한국의 판매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조금 늘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틱톡이 상점을 오픈을 합니다. 틱톡이요? 예, 예. 알리보다 절대 작지 않은 파급을 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아마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세상이 전부 다 이 동영상, 쇼츠, 라이브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중심에 틱톡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솔직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만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시스템 그걸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중국 플랫폼에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제안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 틱톡에 우리가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지. 항상 꼭 우리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만 생각했었는데 예. 역으로도 생각하는구나. 예. 그리고 틱톡이 쇼폼에 요즘 쇼폼에 대세잖아요. 예. 쇼폼의 원조는 틱톡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것도 커지면 엄청 크게 활성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쇼폼이나 이런 거에 남들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그걸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만약에 같이 잘 모셔서 활용을 해서 한다면 그거를 거꾸로 중국 틱톡 또인에다가 올려서 어차피 중국에서 소싱해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 공장에서만 소싱을 했다면 중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글로벌화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찾아 산다면 한국, 중국,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까지는 최소한 동남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제 바람입니다. 저도 동남아까지 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라서. 네. 시야를 좀 넓게 봐야겠네, 진짜. 국내에서만 이렇게 해결할 생각만 하지 말고. 예. 자, 그러면 대표님도 25년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힘들었던 점을 현재까지 어떻게 버텨서 성장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25년을 중국 거의 현지에서 무역을 하면서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창피하지만 네네.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게 그냥 조금 될 때는 먹고는 살았고 네, 먹고는 살았고. 그러다가 또 일을 벌리면 또 실패하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네. 특히 누구? 가족에게 그리고 저의 어떤 지인들, 친지들한테 그걸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셨고 가족과 친지들이 거기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친한 선배님은 저한테 야 중국에서 20년 이상 했으면 사기를 한번 쳐서 돈을 떼돈을 벌던가 아니면 쫄딱망에 나가서 택시 뭐 딜리버리맨이 되던가 그래야지 정상인데 너는 도대체 뭘 했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분이 저를 믿어주신 거고 격려를 항상 해주셨고 특히 뭐 가족들은 저를 정말 부족한 가장이지만 믿어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버티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커머스 쪽과 접하면서 이제는 방향이 잡힌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저가 3년 조금 넘은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25년은 대선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20년 넘게 버티시면서 계속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하셨다는 게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대표님 계획과 목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처럼 일단 기본은 진짜 신뢰하면서 그리고 신뢰받는다고 하면 아까 제가 그냥 격려로 끝날 수 있으니까 어떤 가야 할 길이 뜻이 같은 분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한중무역을 논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차피 이커머스라는 부분이 국경이라는 거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동남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놓고로 치면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한중무역하면서 중국 물건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브를 중국에다 놓고 한다면 한국 제품도 중국 제품도 바로 동남아 쪽과 연결이 된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이랑 분남성이랑 연결되듯이 이런 식으로 또 광동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얼마든지 물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광저우에 제가 그 보세 창고를 가봤더니 그쪽으로 동남아로 나가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적재돼 있어요. 거기서 3PL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입을. 우리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한국 제품도 거기 같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뭔가 같이 함께 형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좀 가지고 계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랑 함께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PR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거고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막 홍보하고 있는 이인식까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또 뭐 2편
2편, 3편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좀 더 나간다면 우리 다크맨님이랑 같이 네. 중국 현지 촬영 뭐 이런 거 인터뷰 좋죠. 예. 예, 시장을 돌면서 공장을 방문하면서 네.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같이 마련해 보면 어떨까. 우리 다크맨님께서 오케이만 하시면 예,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유명하시고 대단하신데 큰 채널도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작은 채널까지 이제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 고맙죠. 아니. 네, 오늘 신재호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도 사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온라인몰 또는 국내 동대문, 남대문의 시장 조사를 해보았지만 중국에 위치한 리니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조사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니 시장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혹은 직접 리니 시장에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계신 신재호 대표님께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나 단톡방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가지 않잖아요. 모르는 것도 혼자 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절대 혼자 가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께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구독자님들.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그 키워드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신뢰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좋은 거는 함께하는 세상, 예, 뭐 이런 세상을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제가 보통 스케줄이 한 달이니 열흘 한국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만 맞게 리니에 오시면 제가 가이드 할 수 있고 뭐 식사 대접도 가능할 거고요. 문제는 저 리니에 한국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중국적이라서 이웃처럼 한국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치. 뭐 앞으로 많이들 오시면 생기겠죠. 네. 중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거고 재밌을 거고 네. 한국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희 집에 김치는 있는데 다른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표님 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응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셀러분들 중에 용기를 내시고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 채널에 출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톡방으로 저희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DM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접수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촬영 해주셔서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